네, 오늘은 리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미국은 확진자도 많아지고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그 사무국에서 올랜도 버블에서 경기를 모여서 하는 걸로 하고 선수들을 한 곳에 모여서 통제하에 경기를 치르고 되게 성공적으로 잘 끝냈는데요. 다른 스포츠 경기들은 어떻게 했죠? 무관중으로. 보통은 다 무관중으로 진행을 했죠. 뭐 MLB라든가 NFL, 뭐 EPL, 뭐 KBL, 뭐 KBO까지 다 무관중으로 했지만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서 저는 되게 놀랍고, 이게 NBA가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하고 투자도 되게 많이 해서 거의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격리 기간 갖고 그 추가 확진자 통제를 잘 따라줘서 이제 외부 유입도 잘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가족들만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통제를 해서 잘 마무리를 졌는데 스포츠 역사상에도 많이 나중에 있어서 회자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하나 기사 보내드렸잖아요. 기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네. 트럼프랑 관련돼서 네. 비교되는 글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내용도 정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트럼프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걸리는데 NBA에 관련된 그런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그런 관련자들이 아무도 안 걸렸다는 건 좀 정말 기록에 남을 일이고, 앞으로도 NBA가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또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버블에서 그 선수들이 그 흑인 문제 때문에 아, 죽어서 네. 좀 보이콧을 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그때도 갑자기 경기 중단한다고 그래서 그쵸. 경기 진행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약간 인종차별, 평등 뭐 그런 문제 되게 광범위하게 또 가야 돼서 어렵긴 한데 좀 그런 일이 웬만하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인들이 북미권에 이제 여행을 가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뭐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또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인종만 다를 뿐이지 겉모습만 다르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죠, 이게. 어떤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특히 농구 선수들, NBA 선수들이 딱 시합을 안 하는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스포츠 중에서 뭐 야구나 축구나 이런 데서는 따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조던이 그 선수들을 잘 이제 네. 추스려가지고 다시 게임이 진행됐던 일이 네.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저는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거는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프로의식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 선수들은 이제 경기를 해 나가야 할 스케줄이 잡혀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사무국에서 안 뛴다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중단이 되면은 이제 그게 또 스케줄의 차질도 있고 그래서 스케줄이 조금 밀렸잖아요. 살짝 그렇죠. 원래 계획했던 네.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스케줄 경기는 잘 치르고 그 뒤에서 이거는 뭐 잘못했다 그래서 보이콧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데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뭐 불평등하다 그래서 출근 안 해버리는 건 무단 결근이랑 똑같잖아요. 혹시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놓치긴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버블에 이제 NBA 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떤 팀은 들어가고 어떤 팀은 못 들어가고 경기도 단축이 돼서 이제 플레이오프 팀을 가리게 됐는데, 약간 놓쳤어요. 저는 그 하위권 순위로 잘랐죠. 순위로 잘라가지고 하위권 팀은 아예 이제 전체 순위로 해서 나눠서 플레이오프 가능한 팀. 가능한 팀,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밑에 순위 몇 위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잘라서 아예 그 밑에 순위에 있는 팀들은 거기에 올랜도 버블에 가지도 않고 경기를 아예 그러니까 시즌이 저절로 종료가 됐죠. 그럼 그 경기 수를 이전 시즌을 보니까 82경기인데 한 10경기를 줄인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리그가 후반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좀 음. 아쉽죠. 이제 더 경기를 계속 뛰어야 되는 팀들이 있는데 사실 왜냐면은 그 신인 선수나 경력이 얼마 안 된 선수들은 경기를 많이 뛸수록 또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건데 그런 기회를 네, 놓치게 된 놓쳤으니까 거니까. 아. 경험을 놓쳤으니까 그런 부분 좀 또 아쉽긴 하네요. 네. 뭐 리빌딩에 놓여 있는 팀들은 어차피 뭐 이기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버블에 대한 총평은 저는 되게 성공적인 선택이었고 코로나 때문에지만 괜찮았다. 네. 그게 그리고 관중도 그 뒤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네. 그게 조금 이제 직접 못 봐서 함성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떤 그런 좀 준비도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고 선수 자리도 이렇게 띄워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되게 잘했고 칭찬할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보면은 이제 종료되고 나서 여러 그 상들을 다 받았잖아요. 아, 수상 네, 다 그렇죠. 했잖아요. 지난 시즌을 돌아본다면 결과가 다 나왔는데 신인상은 자 모렌트가 받았죠. 네, 자모란트 받았죠. 후보가 누구 있었죠? 후보에는 뭐 아, 자이언 윌리엄스가 이제 자 모렌트랑 경합을 벌일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자이언 윌리엄스는 부상 때문에 경기 수도 경기수가, 작고 그쵸. 네. 경기력이 어땠던 간에 보여준 게 사실 그렇게 평가하기가 조금 네. 그렇죠. 그리고 모렌트는 이번 시즌 이제 시즌 종료 후에 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리즐리스는 트레이드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모렌트가 신인상 받고 이제 어떤 진짜 클래스를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네. 그래서 그리즐리스 자체가 팀 어린 선수들도 많고 유망주도 많고 리빌딩을 갑자기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인왕으로 예, 예. 자모렌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구단 경영진들이 그렇게 트레이드에 이렇게 힘 쓰지 않은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렇게 이미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다 바뀌고 플레이오프에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팀이 올라왔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인왕을 받은 자모란트는 역대 신인왕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전 시즌엔 루카 돈치치, 네. 그 전전 시즌엔 시몬스, 시몬스, 말콤 브록턴, 뭐 타운스, 위긴스, 위긴스. 뭐 카터 윌리엄스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벤 시몬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급 신인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네, 최근 제가 봤을 때 한 네. 5년을 비교했을 때 루카 돈치치를 제외하고는 제일 괜찮아요. 네. 루카 돈치치도 진짜 리그를 이제 주도할 정도의 선수인데 어리기도 하고 루카 돈치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엄청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리긴 해도 뭐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고 리딩도 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근데 콘니를 판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리즐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 콘리가 주축이었고 굉장히 오래 뛰었고 그리즐리스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마이크 콘니밖에 콘리였는데 없었는데 네, 리빌딩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콘리를 프랜차이저를 버리고 신인을 중심으로 팀을 새로 꾸리겠다 이렇게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그렇게, 않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을 거두기가 그것도 엄청 리스크가 미지수인데 있죠. 미지수인데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 됐죠. 이제 앞으로가 더 빛나는 팀이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모렌트와 더불어서 자이언 윌리엄스는 아까 언급을 했는데 펠리컨즈가 이제 사실 리빌딩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리빌딩이 됐죠. 지난 시즌에 이제 레이커스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레이커스의 그 어린 선수를 데려오면서 리빌딩이 됐는데 그와 더불어서 자이언 윌리엄슨이 드래프트에 뽑혔고 그리고 레이커스에서 데리고 온 잉그램이 MIP를 받았어요. 그렇죠. 기량 발전상. 근데 잉그램이 레이커스에 있을 때보다 정말 훨씬 잘하잖아요. 그 평균 득점, 평균 리바운드, 어시스트를 비교해 보면은 평균 득점은 18.3점에서 23.8점 올랐고 리바운드는 5.1에서 6.1이 올랐고 어시스트는 3에서 4.2. 저는 근데 이게 잉그램 중심으로 팀이 짜여졌기 때문에 스탯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 때보다는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갔다. 아, 그쵸. 뭔가 클러치도 네. 몇 번 보여줬고 그리고 득점력도 확실히 늘었고 슛도 좋아졌고 맞아요. 돌파도 좋아졌고
옛날에는 뭐 처음에 레이커스에 있을 때는 케빈 듀란트 짭퉁이다 약간 속된 말로 그렇죠.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아웃핏이 비슷하고, 비슷하고. 네, 말라가지고 길고 기쭉기쭉하고 슛이 그렇게 듀란트만큼 좋진 않았지만 듀란트처럼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을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보여준 게 없어요 거의. 근데 와서는 그러니까 펠리컨즈 와서는 굉장히 잘해줘서 앞으로 기대가 돼요, 계속. 네, 그쵸. 뭐 다음 시즌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마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올스타급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하고 사실 호흡을 맞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이언 윌리엄슨이 또 부상으로 이제 나가고 막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쵸. 최근에 이제 드롤 할러데이도 보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했는데 많이 기대가 돼요. 플레이오프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8, 9위에서 이제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서부는 워낙 빡세기 네, 때문에 8, 9위에서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MIP 2위가 아데바요예요. 베마데바요 정말 받을만 하죠. 받을만하죠. 왜냐면은 베마데바요 소속팀이 파이널을 파이널에 갔어요. 갔죠. 네. 마이애미트가 파이널을 갔는데 사실 제가 생각에 개인적 임팩트가 잉그램이 좀 커서 그렇지 그 개인적인 발전은 아데바요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베마데바요. 그니까 MIP 받을 정도의 진짜 잉그램과 견줄 정도의 MIP 후보자예요. 네. 네. 그 잉그램의 마지막에 보여준 그 폭발력이 아니었으면은 아데바요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팀에 대한 그런 공헌도도 있었고 네. 공동수상 해도 될 의견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예전에 사석에서 막 그냥 얘기했을 때도 그 아데바요를 믿고 그 핫산을 판 거에 대해서 화이트 정말 스타일. 네. 대단한 선택이었다. 맞아요. 그때 사실 아데바요 데뷔 초에 화이트사이드가 주전이었고 아데바요 완전 식스맨이었거든요. 식스맨이었죠. 근데 아데바요 나와서 잘했지만 그래도 화이트사이드가 훨씬 더 잘하는 네. 편이었기 때문에 할 거란 생각 못했는데 못했죠. 보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 같아요. 신의 한 수. 네. 그리고 아데바요가 또 언더사이즈 윙맨으로서 엄청 성공한 스타일이고 패스도 좋고 슛도 좋고 맞아요. 리머텍도 좋고 그 마이애미 히트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부에서는 동부 최강자가 미러키 벅스였는데 마이애미 히트가 결국에는 파이널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보여준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더 기대를 받고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아데바요가 그리고 주전으로 나와서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되게 재밌는 팀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자면은 파이널 진출에 실패한 미러키 벅스는 리그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MVP 수상한. 그렇죠. 2년 연속인가요? 그쵸. 2년 연속 받았고 이번에 수위상까지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정규 시즌 1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파이널 진출을 못했어요. 유일하게 이제 동부에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를 막을 팀이다. 그쵸. 그 시즌 초에도 그랬고 시즌 중에도 그랬고 파이널 그 구도가 레이커스 뭐 벅스 아니면 뭐 클리퍼스 벅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측은 많이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렇죠. 네, 진출을 실패하고 그리고 게다가 그 성적에 기반해서 부데노저 감독은 감독상까지 받았는데 어쨌든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 FA 트레이드 이 기간에 안타테쿤포 어떻게 보면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쿤포를 재계약하려면은 쿤포는 선수 보강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승을 위해서. 네, 그래서 선수를 많이 데리고 오고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에릭 블레소도 가고 드루 홀리데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지일도 빠지고. 그쵸. 그리고 드루 홀리데이를 데려오면서 미래 드래프트 픽을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그렇죠. 지명권 3장, 미래 지원권 스왑 권리 2장. 그렇게 다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쿵포 잡으려고 진짜 다 줬거든요. 이제 미래가 없어요 이제.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드루 할리데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인가? 이제 미러키 벅스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드루 할러데이 뭐 오렌비 뽑힌 적도 없고 탑 클래스의 선수는 아닌데 저는 오히려 드루 할러데이 데리고 오기 전에 크리스폴 루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레이커스에 라jon 론도도 FA로 나간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차라리 론도나 크리스 폴을 데리고 왔으면 뭔가 궁합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그 계약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돈 문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주루 할러데이가 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부담은 덜어주긴 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또 까봐야 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 마이애미가 또 엄청나게 기세를 타고 있고 또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드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트레이드는 아니었다. 아 할러데이 데려온 게 네,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왜냐면 조질을 그러니까 에릭 블레소에 대한 그거는 좀 물음표였는데 조질은 제가 봤을 때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뭐 주루 하르데이랑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밀리지만 괜찮은 자원이란 말이죠. 그쵸. 거기다가 미래까지 다 내주면서 주루 하르데이를 데리고 와서 우승을 노린다. 우승 못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아 진짜 말 그대로 우승을 노리고 쿤포 재계약을 위해서 진짜 올인했는데 아, 이거 너무 도박이 아닌가. 차라리 쿤포를 트레이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쿤포가 1년 뒤에 호련히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케빈 듀란트나 앤서니 데이비스도 결국 그렇게 가버렸고 우승을 못해서 네, 슈퍼스타들이 자기 팀에서 오래 뛰고 자기가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를 이제 안 하게 하게끔 팀에서 이제 어떤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승해도 갈 수도 있겠. 우승하고도 갈 수 있긴 우승하고도 한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안타테콤포가 루머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아직 많죠. 뭐 레이커스에서 노린다, 마이애미 히트에서 노린다, 골스에서도 네, 노린다. 워리어스에서 노린다, 막 이렇게 노리는 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이번 시즌 뭘 성과를 못 거두면은 정말 진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떠나보내면 진짜 팀에서는 남는 게 없거든요. 말 그대로 프리 에이전트니까 진짜 가더라도 붙잡을 수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쿤보 보내고 또 엄청 또 추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미러키 벅스는 우승 후보예요 또 다음 시즌. 아, 그럼요. 네. 쿤보가 있는 한 그렇죠.